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꼭 사회복지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보드 가지고 와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가 수업에 하는 뭐 연극도 그렇고 혹은 이제 어떤 사회 문제론 수업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연극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정책 프로그램 대부분의 것들의 이면에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에 대한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고민이 있겠지만 오늘 약간 좀 철학 이야기 비슷하게 들어가긴 할 건데 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1. 욕구 그 다음에 2. 요구 3. 욕망 욕구 영어로 needs라고 하고 요구는 ask 뭐 requir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욕망 같은 건 desire라고도 우리가 하죠. 요 세 가지 영역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거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할? 아주 뭐 적게 잡아도 한 7, 8할 이상은 전부 다 여기 니즈, 욕구에 대한 이야기죠. 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욕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라서 뭐 우리 의식주 같은 거, 그죠? 의식주. 그 다음에 뭐 안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욕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이렇게 처리하는, 욕구를 대응하는 프로그램들, 정책들, 전략들, 제도들이 태반이 어떤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정책, 제도 같은 게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겠죠. 대부분 여기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사회보험 제도 들어봤죠?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건강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이 뭐겠어요? 아픈 치료받는 거. 안 아프게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려는 것이 대부분 이 욕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욕구 관련된 제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제도들이 바로 이 욕구에 관련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영어로 vulnerable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냐라고 묻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 제도가 이 욕구에 기반하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필요하죠.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사회복지는 뭐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거나 안 좋거나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 맞아요. 왜? 욕구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두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욕구? 네. 욕구에 대한 이야기.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주 나와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사회복지라고 부르는 한 7월, 8월의 프로그램, 제도, 정책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주로 타겟팅하는 게 어떤 식의 복지다? 이게 그 유명한 자녀적 복지예요. 들어봤지? 자녀적 복지. 네. 결혼 이런 시간에 들어봤지? 자녀적 복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가 대부분 이런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물론 욕구와 자녀적 복지가 100%다. 그러면 여기 자녀적 복지의 반대말 뭐야? 비자녀.
보편적. 뭘 비자녀야. 보편적 복지지, 보편적. 네,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는데, 이 보편적 복지는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녀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이 욕구에 다 기반을 하는데, 원체 자녀적 복지가 특정한 어떤 웨슬로우식으로 말하면 이에 가장 기본 욕구에 밀접하기 때문에 안전, 뭐 생명, 의식주 이런 욕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되게 이게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보편적 복지도 당연히 욕구 일어납니다. 사회 관계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욕구를 넘어서 사람은 이 요구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요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asking이라고 보통 하죠. 영어로 ask. asking이 뭐야? 어떤 걸 asking 요구하는 거잖아. 뭐 좀 더 줘, 더 잘해줘, 더 개선해줘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친구가 너 지금 자취하잖아. 네. 북향이라고 되게 힘들었잖아. 네. 근데 북향에 살 집조차 없으면 너 죽겠지. 그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샤워할 데도 없고 죽겠지. 네. 근데 북향집에 산다고 너 죽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근데 이번에 이사 어디로 가? 남향. 남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양으로 이사를 왜 갔니? 겨울에 따뜻하게. 그치. 겨울에 따뜻하려고. 네. 겨울에 좀 안 따뜻하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 그죠. 보일러 틀면 되고 라지에이터 틀면 되고 뭐 하면 돼요. 심지어 너 가격도 똑같다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학교에서 많이 조금 더 걸러 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개선하는 영역이 사실은 이 요구의 영역이고, 사회복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1950년, 60년대 사회복지가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 욕구, 특히나 자녀적 욕구에 밀접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죽어.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는 후진국이었죠. 그러다가 한 70년대까지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서 90년대에 돼서 어떤 나라가 되었어? 후진국에서 어떤 나라? 선진. 중진국이 되었습니다. 후진국에서 이렇게 중진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80년대, 90년. 물론 그러다가 90년 후반에 IMF를 맞아가지고 쭉 빠그러지긴 했지만 다시 2010년쯤 돼서 우리가 전체가 GDP가 2만 불 넘어갔나? 이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왔죠. 지금은. 그쵸? 그러면 이때를 넘어서 이때쯤 왔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욕구에 기반한 것만 할 거야? 조금 더 언제까지 북향에 살 거야? 이왕이면 돈도 있으니까 남양 살면 되잖아. 그죠. 그 국가가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좀 더 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예요. 그래서 에스크라고. 좀 더 해주면 안 돼? 돈 있는데? 하면 안 돼? 아니 클라이언트한테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예전에는 복지관만 했으면 됐는데 복지관에 걸어오기 힘드신 장애분들이나 뭐 유마티스 있으신 노인분들 좀 복지관 차량으로 좀 운반해주면 안 돼? 말을 던지는 거예요. 돈 있잖아. 그 정도 돈 있잖아 우리. 이게 요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의 영역이 완벽하게 자녀적 복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구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랑 연동돼 있기도 하고 자녀적 복지가 더 나아간 영역, 우리가 영어로 어드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간 영역이 보통 욕구라고 하고, 쌤이 가르치는 푸계평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도 보면 욕구와 요구를 다 다룹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욕구와 요구를 다 다뤄요. 그러면 보통 실기론 같은 수업 안에서도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도 욕구를 다루기도 하고 요구를 다루기도 합니다. 물론 실기론 시간에 이 욕망 영역까지 건드리게 하지만 이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쌤이 하는 사회문제론 같은 수업에는 어떤 수업을 뭘 다루겠니? 주로 여기를 다룹니다. 사회문제론은 주로 여기를 다뤄요. 사회문제론은 사실은 이 요구까지는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사회문제론에서 다루는 영역은 대부분 이 욕구 영역에서 많이 그치려고 합니다. 표계평 시간에 여기까지 오고 실기론 시간 여기까지도 가긴 합니다. 요게 조금
달라요. 이거 조금 다릅니다. 사실 어쨌든 욕구와 요구는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론의 어떤 주제를 잡을 때 혼동하는 게 이게 욕구인지 요구인지를 헷갈려요. 막 갑자기 어디까지 욕구가 어디까지 요구야. 뭐 명확한 기준 없어요. 1과 0처럼 딱 떨어지는 건 없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키, 이슈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예 사람이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신체 문제가 일어나거나 생명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 라는 거예요. 그죠? 복지관에 버스를 운영하면 좋죠. 근데 버스 없다고 해서 복지관 아예 운영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네가 북향 산다고 너 학교 못 다녀?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면 좋죠. 근데 이 요구의 영역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 요건 좀 달라요. 욕망이 좀 다른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좀 할게요. 자, 요 영역을 좀 이야기를 좀 다룹시다. 사회복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건 3자 지불 체계 방식을 씁니다. 3자 지불 체계 방식.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3자 지불 체계 방식이? 3명 이렇게. 3자. 그러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복지관이 진짜 복지관이 있어. 그러면 일자와 이자야. 근데 클라이언트가 복지관에 돈을 내 안 내? 안 냅니다. 돈을 안 내요. 그럼 누가 돈을 내? 복지사들 월급 주고 해야 되잖아. 전기세 내고 누가 돈을 내? 나라? 정부? 재단? 정부. 정부가 이게 돈을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얘 대신에 돈을 냅니다. 즉 세금으로 운영은 되죠. 세금 우리의 돈이에요. 우리의 전체의 돈이라고. 자, 여기서는 고민이 떨리는 건데 너한테 예시를 하나 줄게. 자, 어떤 애가 있어. 좀 빈곤한 집에 애가 있는데 애한테 뭐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무교육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교육을 만약에 못한대. 우리 좀 얘한테 돈 줘야 되지 않겠니? 그지? 네. 공부도 잘하는데 심지어 반에서 1, 2등 해. 이 정도는 공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그죠. 얘한테 1년에 몇백 쓰는 거는 누가 뭐래 할까, 과연? 이게 우리의 보편적 정서라는 거예요. 이게 복지라는 거고. 이게 자녀적 복지가 되든 보편적 복지가 되든 이게 복지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공부 잘하니까 우리 하버드 보내자. 얘 보낼 수 있어? 왜?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왜 무리지? 나라 돈으로 해외까지 보내는 건. 그치. 여기 문제예요. 3자 지원 체계는 자 얘를 고등학교까지 공부 혹은 뭐 대학까지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구의 영역인데 이 공부 잘하니까 하버드 보내자. 연애 막 몇 억씩 써가지고 하버드 보내자. 이거는 요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요구는 한계를 지어주는 이유가 이 3자 지불 체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지가 3자 지불 체계가 아닌 부모는 쓰면 되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데 하버드 보내면 어때? 몇 억씩 쓰는 거 어때? 돈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돈, 타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기준과 이런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욕구의 영역은 한계를 있습니다. 이 한계가 뭐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칼자루, 무자루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죠. 그거 하자. 몇 번이야? 자, 이 요구라는 것은 이 기준, 사회의 어떤 통념이라는 일반적 상식이라는 기준이 따르는데 이게 항상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떤 똑같은 대상이라도 5년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는 안 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보편적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선거도 그런 거잖아. 선거도 어떠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표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에 따라서 이 요구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특히 푸개편 같은 시간에서 이 요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올 때가 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내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 왜 그거 하는 순간 난리가 나요. 아무도 이 프로그램에 옹호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나도 지금 하버드 못 가는데 누가 얘를 하버드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하버드 왜 보내 내 돈으로 세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욕구와 요구는 그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욕구가 뭐 완벽한 뭐 잔여적 복지고 요구는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아까 중학교까지 나온 애를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는 이 자녀야 보편이야. 뭐 몰라요, 사실은. 사실 몰라요. 어디까지가 자녀인지 어디까지 보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중학교만 나오면 돼요. 그럼 보편이지. 네. 근데 이걸 보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녀와 보편의 이런 기준도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뭐 차를 사줘. 또 중고차 사줘야 되는데 이건 보편이야, 자녀야? 자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편.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라고. 애매한. 그래서 그 청년이 막 진짜로 엄청나게 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도 같이 하고 농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도 태워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 뭐 이게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와서 옛날처럼 50년대, 60년처럼 이건 자녀적 복지야, 이건 보편적 복지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 엉켜 있죠. 많이 엉켜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가르쳐놔도 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이 욕망 때문에 있어요. 이 욕망이 골 때려요. 이 욕망이 참 골 때립니다. 이 욕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욕망이 너무 힘든. 자, 너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니? Desire. 이게 이게 뭐야, 이 욕망이? 뭐야, 이 욕망? 이건 조금 더 벗어나는 거죠. 뭘 벗어나? 자, 욕망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욕망이 참 다루기 힘든 관념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질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기질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동물은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 너 롤렉스 이런 거 사고 싶지? 좋아하지? 네. 페라리, 벤츠 어때? 갖고 싶어. 막 갖고 싶지? 네. 근데 너 벤츠 물어봤어? 페라리 아니. 물어봤어? 아니. 롤렉스 차봤니? 아니. 보긴 했니? 직접 손에 올려봤어? 아이. 근데 어떻게 그걸 갖고 싶어? 아니 너 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왜 가고 싶은데? 안 이상해 그거? 아니 네가 차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너 페라리 운전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갖고 싶은데?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그러니까 맞아. 네. 너는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거니? 그 물건을 가진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니?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니? 그죠. 맞아. 네. 전자가 아니에요. 이 후자입니다. 이게 욕망의 핵심이에요. 자크 락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는 동시에 의사이기도 했던 락강은 이런 말을 던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는 롤렉스 페라리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요. 롤렉스 찬 페라리를 찬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망의 핵심입니다. 이게 욕망의 핵심이에요. 결코 그 물건이 그렇잖아. 아니 물건을 써봐야지 알지. 뭣도 모르면서 그 물건 내가 왜 가지고 싶어 해. 명품 옷 내가 뭔지도 몰라. 사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갖고 싶어. 누구나.
그쵸? 누구나 그걸 갖고 싶어요. 왜? 그 모델들 예쁘고 그 부자인 사람들이 막 하잖아. 그잖아? 네. 그걸 갖고 싶다고. 안 그래? 뭐 그렇잖아. 너 뭐 저기 막 노숙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막 신고 있는 양말 막 때 묻은 양말 신고 싶어 같이? 아니, 근데 그게 에르메스야. 갑자기 또 아씨 막 혼자 고민되는 거야. 그치? 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욕구와 요구에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욕구와 요구만으로는 물건을 소비한 게 아니에요. 이 욕망구조, 남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싶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고요. 그리고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게 뭐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이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욕구와 요구를 주로 다루고 욕망을 거의 안 다루고, 반면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은 특히나 럭셔리품 관련된 들은 거의 욕망을 다룹니다. 욕구와 요구를 다루지 않아요. 그걸 망해요. 회사 망합니다. 구찌, 샤넬이 우린 정말 튼튼해요. 이 가방 진짜 더럽게 튼튼, 이렇게 광고한 본 적도 없지. 네. 아무도 그따지고 광고하지 않아요. 진짜 예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의 스판에서 쫙 롤렉스가 차고 나오고 멋있는 애가 쫙 스카프를 차고 나오고 이런 거 보여주지. 아 찐찐합니다. 와 이런 거 아무도 그런 거 안 하죠. 네. 미쳤어? 바로 망합니다. 그럼 진짜 바로 망해요. 비즈니스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래서 비즈니스 프로그램 기안서 기획서가 사회복지 기안서 기획서랑 질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틀 구조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질적인 철학이 다른 게 이 욕망과 욕구와 이 요구의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욕구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뭐 대표적으로 라면 회사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욕구를 하죠. 뭐 맛있게 뭐 또 얼마나 나아졌다. 뭐 술 광고 같은 거 뭐 얼마나 더 좋아졌다 막 광고 때리잖아. 그런 건 요구를 들어갈 수 있지만서도 왜 술 광고에서 멋있는 나 같은 사람이 광고 안 하고 막 공유 막 이런 애가 광고를 하겠어. 그렇지 않니? 네. 내가 나와도 되잖아. 그죠? 그치? 네. 나도 맥주 좋아하는데 내가 나와도 된다고. 근데 왜 공유겠어? 그 멋있으면 공유처럼 멋있게 된다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라고.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구와 요구를 다루는 그 광고조차도 욕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광고 마케팅 하는 친구들은 인간의 욕망 구조를 너무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 더 하고 치울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은, 자, 이게 물건, 뭐 서비스라고 할게. 럭셔리 품목, 샤넬 뭐 이런 거라고 치자. 뭐 벤츠, 롤렉스 이런 거 치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럭셔리, 샤넬 뭐 이런 거 뭐 샤넬 우리 아이돌이 뭐 광고한다며. 그럼 아이돌 멋있는 광고 모델이 있어. 이 광고 모델이 얘를 가지고 싶어. 해. 갖고 있어. 얘를 욕망하지. 나는 얘를 욕망하는 거야. 그래서 욕망은 매개한다 그래. 나는 사실 몰라 이거. 나 갖고 싶지도 않다고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지만 나는 얘가 너무 멋있으니까 얘를 욕망하는 거야. 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욕망은 매개한다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욕망이 매개된다. 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물론 이 매개도 크게 두 가지 매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적 매개가 있고 하나는 내적 매개라는 개념이 나와요. 외적 매개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뭐 네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 누구 있어? 현존한 인물 중에 뭐 현존한데 뭐 죽었던 사람 중에 뭐 네가 닮고 싶은 사람 이순신. 이순신 좋아. 이순신 나라를 구했어. 막 어떻게 멋있는 영웅이야.
이순신한테 질투심 막 느껴? 아, 이순신 안 돼서, 아씨, 나 너무 짜증나. 막 느껴? 아니, 안 느껴. 그래서 이순신처럼 되고 싶지. 나도 이순신처럼 되고 싶어. 이게 외적 매개예요. 너무 거리가 멀잖아. 이순신 우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치만 그처럼 되고 싶잖아. 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매개. 이걸 외적 매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가 이거 만약에 네 들어가고 싶은 직장 뭐 은행이라 치자. 네. 은행에 있고. 근데 네 친구도 은행 간다고 막 말을 해. 음. 오늘 어디 간대? 난 한국은행 가야 되겠대. 우리나라 최고은행, 한국은행, 공기업. 나는 원래는 너는 부산은행 가고 싶은데 갑자기 막 네 친구가 한국은행 간다고 설치니까 막 갑자기 막 짜증나는 거야.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부터 너는 원래 갑자기 부산은행에서 한국은행 바뀐 거야. 네 욕망의 구조가. 쟤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건 너도 갖고 싶으니까. 이때부터 네 친구는 갑자기 이 욕망의 대상이 이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부산에서 한 자리밖에 없대. 지역이 한 자리를. 죄가 되면 네가 못 들어가. 갑자기 이 애가 너의 경쟁자로 바뀌는 거야. 경쟁자로 바뀌는 거야. 이게 내적 매개예요. 이 욕망의 주체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 욕망의 대상을 두고 나와 주체인 나와 이 욕망의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이 내적 매개라고 합니다. 함께 싸워. 얘가 가지면 내가 못 가져. 이 경쟁. 그리고 이걸 르네 지라라는 이 학자가 말한 이 욕망 구조 삼각형을 르네 지라라는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이 둘관계를 경쟁하는 둘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뭐다? 짝패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벌, 더블, 짝패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이게 욕망의 구조들. 그러니 예전에는 이런 롤렉스나 이런 럭셔리 품들이 이 매개를 외적 매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개를 이렇게 내적 매개를 내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물건을 적게 풀어버려. 내 친구가 사면 나 이거 못 사. 그러니까 물건값이 급등하고 인기는 더 올라가죠. 이해했니? 그래서 럭셔리 품들이 생각보다 막 줄수가 하잖아. 그 이유가 이런 마케팅 회사가 외적 매개를 내적 매개로 바꿔버린 거예요. 물건 양을 조절시켜가지고 몇 개를 예전에는 돈만 좀 샀어 그냥. 롤렉스고 뭐 구찌고 샤넬이고 돈만 좀 샀다고 사실 크게 문제 없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돈을 준다 해도 못 사게 만들어 놔버렸다고. 왜? 이 프로덕트에 대한 이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 이 새끼들. 정말 물건이 없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구조를 이용하려고 물건을 확 이게 덜 푼다니까. 그리고 가격 올려버려. 일자리를 10개 파나 가격 올려가지고 10자리를 1개 파나 회사는 똑같아. 회사는 똑같다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없어. 이해했니? 이게 마케팅 경영 전략이야. 경영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복수 전공으로 경영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인간의 이런 욕망 구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회사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왜 조직에서 이상한 왜 저거 할까? 저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했어? 이게 인간의 요구, 욕망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만 알고 있다면 사회복지가 되든 경영학이 되든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오늘 조금 길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